박진석이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고성이 재단으로 가자. 오늘따라 아내가 보고 싶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오후 일정이 취소되면서 시간이 났고 근처를 지나는 김에 들러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미리 연락을 했겠지만 오늘은 그냥 깜짝 방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재단 건물에 도착한 박진석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고성이의 사무실은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앞서 걸어가는 여인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묵직해 보이는 가방이었습니다. 여인이 고성이 사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여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진석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기는 뭔가 어색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성이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까 그 여인이 씩씩거리며 나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것이 몹시 화가 난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은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고성이를 만나러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 결국 그는 돌아서서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진석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회사로 들어가지. 아, 그리고 방금 우리 집사람 사무실에서 나온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 알겠습니다, 사장님. 회사로 복귀한 박진석은 고성이의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비서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시간이 지난 후 비서가 들어와서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그 여성은 정순이라는 분입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사모님과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전거래? 네, 정확한 내용은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엔 그분이 사모님 사무실에 방문해서 5억 원을 주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박진석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고성이가 식당 주인과 무슨 금전 거래를 했다는 말인가? 더 자세히 알아봐. 네, 사장님. 직원이 나가자 박진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박진석이 고성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누구 만났어? 고성이가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별로. 왜요? 그냥 물어본 거야. 박진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성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정순이 씨에 대해 더 알아봤습니다. 이분에게는 아들이 1명 있는데 최근 사모님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5억? 박진석이 놀랐습니다. 5억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고성이가 그 정도의 금액은 쓸 수 있는 돈이긴 했지만 왜 식당집 아들에게 그런 거금을 줬을까? 그런데 회장님, 정순이 씨가 어제 그 돈을 전액 돌려주러 온 것 같습니다. 돌려줬다고? 이제 박진석의 의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5억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준다? 그것도 그렇게 화난 표정으로? 계속 조사해봐. 뭔가 더 있을 것 같다. 며칠 후 박진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인 김 회장이었습니다. 박 사장, 우진이가 한국에 들어왔다며? 우리 병원에서 봤다는데. 박진석이 당황했습니다. 우진이가 한국에? 미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분명히 S병원에서 봤대. 입원해 있다더라. 전화를 끊은 박진석이 즉시 고성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혹시 우진이 한국에 들어왔나? 전화기 너머로 고성이의 숨소리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학술대회 참석차 며칠 전에 갑자기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제 늦게야 연락받았어요. 그래, 학술대회라. 그럼 바쁘겠네. 네네, 바빠서 우리도 못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끄는 박진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 회장은 분명 입원해 있다고 했는데 고성이는 학술대회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한우진이가 정말 한국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봐. 몇 시간 후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한우진 씨는 3주 전부터 S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간질환으로요. 박진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주 전부터? 고성이는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긴 것일까? 간질환이라고? 네, 상태가 심각해서 간이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진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들이나 다름없는 우진이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인데 고성이는 왜 숨긴 것일까? 당장 병원으로 가자. 박진석이 S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에게 한우진의 병실을 물어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는 한우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백하고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우진아. 한우진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아버지, 어떻게, 왜 아픈 걸 말 안 했니? 3주나 됐다면서? 한우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사과 깎아줄게. 아, 여성이 박진석을 보고 놀라 멈췄습니다. 한우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고등학교 친구? 박진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인상의 여성이었는데 왠지 눈빛이 선량해 보였습니다. 여성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먼저 나가볼게요, 우진아. 여성이 서둘러 나가려 하자 한우진이 말했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이분은 우리 아버지야. 은호라는 이름을 들은 박진석이 여성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우진이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했는데도 여성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전 실례하겠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박진석이 한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간이식이 필요하다면서? 네. 공여자는 찾았니? 한우진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게 찾는 중이에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호 씨, 내일 최종 검사 있는 거 아시죠? 박진석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지은호? 방금 나간 그 여성? 검사라니? 병실로 다시 들어온 간호사가 한우진에게 말했습니다. 한우진님, 공여자분이랑 같이 검사 받으셔야 해요. 박진석이 간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공여자가 누구입니까? 간호사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한우진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하지만 박진석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나간 그 여성, 지은호가 공여자였던 것입니다. 우진아, 그 친구가 내게 간을 준다는 거니? 한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왜? 어떻게? 고등학교 친구가 간을? 한우진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듯 했습니다. 박진석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지은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더 알아봐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차에 돌아온 박진석이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정순이라는 사람, 딸이 있다고 했지? 네, 사장님. 딸 이름이 뭔가? 지은호입니다. 박진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호. 방금 병원에서 본 그 여성. 한우진에게 간을 주려는 사람. 그리고 정순이의 딸. 그 지은호라는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일주일 후 비서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지은호 씨는 30세, 인테리어 디자이너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출생 기록이 없습니다. 정순이 씨가 3살 때 입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양? 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한우진 씨와 생일이 같습니다. 박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같은 생일? 입양? 혹시 더 조사해봐. 30년 전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며칠 후 비서가 충격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사장님, 30년 전 시장 화재 사건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날 실종 신고가 한 건 있었는데 신고자가 사모님이었습니다. 뭐라고? 쌍둥이 중 딸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찾았다고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박진석이 비서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버린 거군. 그런 것 같습니다. 박진석이 의자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고성이가 쌍둥이를 낳았고 그중 딸을 버렸다. 그 딸을 정순이가 주워 키웠다. 그리고 30년 후 그 딸이 돌아와 쌍둥이 오빠에게 간을 주려 하고 있다. 그래서 고성이가 정순이 아들에게 5억을 준 거군. 딸이 간 이식하도록 설득하라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박진석이 일어섰습니다. 당장 집으로 가자. 집에 도착한 박진석이 고성이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앉아. 고성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30년 전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고성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쌍둥이를 낳았지? 그리고 딸은 버렸고. 고성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어떻게? 그 딸이 지금 우진이에게 간을 주려 하고 있더군. 당신이 버린 딸이. 고성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 30년간 거짓말한 걸 무슨 수로 설명한다는 거야? 박진석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내가 제일 경멸하는 게 뭔지 알지? 자식을 버리는 인간이야. 여보, 그런 당신과 30년을 살았다니. 치가 떨린다. 박진석이 등을 돌렸습니다. 이혼하자. 고성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하지만 박진석은 서재를 나갔습니다. 다음 날 박진석이 정순이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깔끔하고 정갈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순이가 인사했습니다. 박진석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박진석이라고 합니다. 한우진의 아버지입니다. 정순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앉아도 될까요? 정순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석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따님이 우진이에게 간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순이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30년 전 버려진 아이를 키워주신 것도, 이제 와서 간까지 내어주는 것도. 정순이가 놀란 표정으로 박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다 알게 됐습니다. 고성이가 한 일을.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순이 씨가 진짜 어머니입니다.
은호 양을 사랑으로 키워주셨으니까요. 정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호는 제 딸입니다. 낳아주신 분이 누구든.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그 후로 박진석은 자주 정순이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지만 점차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정순이의 따뜻함, 진정성, 그리고 은호를 대하는 모습, 모든 것이 고성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느 날 박진석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장님, 자주 오시니까 불편해요. 정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불편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 식당의 사장님이.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저도 그냥 사람입니다. 밥 먹는 사람. 정순이도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정순이 씨와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정순이가 놀란 표정으로 박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그냥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박진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정순이 씨께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정순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박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새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정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장님, 갑작스러운 건 압니다. 하지만 정순이 씨를 보면서 진짜 어머니가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정순이가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박진석이 일어섰습니다. 다만 제 진심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박진석이 나간 후 정순이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법원. 고성희와 박진석의 이혼 재판이 열렸습니다. 원고 박진석은 피고 고성희와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고성희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이럴 수 없어요. 박진석은 차갑게 고성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 박진석이 법원을 나오자 정순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왔군요. 정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박진석이 긴장한 표정으로 정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새로 시작해 보고 싶어요. 박진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멀리서 고성희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딸을 키운 여자에게 남편마저 빼앗긴 것입니다. 고성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예상한 화려한 날들의 향후 전개인데요. 여러분의 예상 스토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주 충격 전개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